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반복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낡은 패턴을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뇌의 신경 경로는 그대로 반복되어 여러분을 과거에 갇히게 만듭니다. 수년, 심지어 수십 년 동안 반복해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문제들, 변하지 않는 불평들, 변하지 않는 핑계들, 이 모든 것을 지금 이 순간 멈추는 것이 바로 그 끝없는 굴레에서 벗어날 기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어제, 지난주, 작년을 생각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시나요? 여러분은 계속해서 오래된 상처, 오래된 실망, 오래된 실패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걱정하며 수많은 잘못될 가능성을 그리는데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시나요?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도움이 되나요? 이제는 바뀔 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피상적인 변화가 아니라 깊은 내면의 변화, 여러분이 진정한 자신을 이해하게 될 변화여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대부분의 사람들과 같다면 과거와 미래 때문에 낭비한 순간들이 정말로 중요한 유일한 것을 빼앗아 갔을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는 현재의 순간입니다. 그러니 인연이 있는 분이여, 저는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나 쉽게 당신의 과거와 삶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과거는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지도 현재를 결정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한 말이죠. 당신이 끊임없이 과거를 현재로 끌어들이고 오래된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그러니 저는 당신이 즉시 멈추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멈추십시오. 이전의 실패와 한계 경험이 더 이상 당신을 정의하게 두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그렇게 할 때마다 당신은 단지 당신의 미래가 과거와 똑같이 반복되도록 만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그리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미래를,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을, 당신이 실현하고 경험하고 싶은 것들을 말입니다. 강력한 믿음과 열렬한 자신감으로 이 새로운 이야기를 하십시오. 당신의 몸조차 그것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믿기 시작할 정도로 말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이것을 할 수 있을 때 당신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본질 그대로 보기 시작하고 삶을 가장 진실하게 즐기게 될 것입니다. 2500여 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은 삶의 기술을 재발견하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마음속의 모든 번뇌, 불안, 고통을 완전히 제거하여 최상의 해탈과 가장 높은 행복에 이르는 길이었습니다. 과거를 말하지 않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으며 당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에 빠져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바로 이 순간 당신의 현재 상태에만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당신은 지금 어떤 기분인가요?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당신의 기분은 어떤가요? 당신의 감정은 어디에 있나요? 당신이 마시고 있는 커피의 맛은, 당신이 앉아 있는 의자는, 당신의 앉은 자세는, 당신 손에 있는 휴대폰은, 손목에 있는 시계는, 당신 맞은편에 앉아 있는 사람은, 당신의 꼬르륵거리는 뱃소리는, 심지어 당신이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는 치질의 은근한 통증까지 말입니다. 최첨단 과학 연구는 유전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우리의 뇌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집중력에 따라 끊임없이 적응하고 변화하며 재구성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몸과 뇌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감정은 신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놓아버리거나 생각을 멈추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개념들이 종종 오해되고 남용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그것들은 너무나 여러 번 왜곡되고 잘못된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들을 사용할 때 매우 신중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현재 상태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말입니다. 그냥 이 순간을 즐기십시오. 당신은 아직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전히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상태를 완전히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 심지어 잠자는 동안에도 말입니다. 과거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가장 단순한 감각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 앞에 있는 커피 한 잔의 향기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몸의 감각에서부터, 길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리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것은 단지 거친 감각일 뿐입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당신은 더 미묘한 것들을 느끼도록 훈련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화가 났을 때 당신은 단지 자신이 화가 났다는 것을 인식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것을 깨닫는 순간, 초심자들은 보통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반응. 내가 화가 났다는 것을 안다. 지금 이 순간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화가 난다. 어떻게 해야 할까? 두 번째 반응. 나는 관찰하고 있다. 나는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오래 참을 수가 없다. 15초밖에 버티지 못하고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그리고 그렇게 당신은 다시 오래된 이야기, 오래된 감정, 오래된 행동을 반복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자신을 오래된 자신의 익숙한 패턴 속에 가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고 새로운 미래, 새로운 사람을 향해 나아간다면 당신은 평생에 걸쳐 이어지는 변화의 연쇄 반응을 일으킬 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재구성될 것이고 당신의 몸은 스스로 치유되기 시작할 것이며 당신의 에너지장도 변화할 것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당신이 변하면 주변 세계도 함께 변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반복적인 경험을 끌어들이기 위해 오래된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사람이 되어 새로운 주파수에서 진동하며 완전히 다른 기회와 경험을 끌어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마치 기적을 일으켜 그들의 삶을 바꾼 것처럼 보이는 방식입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분노에 지배당하고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 있고 여전히 감정이 솟구치는 것을 느낀다면 어떨까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습니다. 다음 단계는 없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그것을 그냥 관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만약 당신이 즉시 분노를 끄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추구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평상시에 꾸준히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부정적인 감정이 나타났을 때 당신이 그것을 더 쉽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고인 물이 저절로 흐르기를 멈출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 미숙한 생각입니다. 둘째, 오래된 습관은 항상 당신이 그것과 얽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과거를 기억하고 싶지 않거나 미래를 걱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당신이 저항하기만 하면, 당신이 의도적으로 피하기만 하면 그것은 여전히 당신에게 달라붙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에 맞서 싸우고 그것을 때리고 그것을 욕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즐겁게 존재합니다. 당신이 반응하기만 하면 그것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그것을 사라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훈련 방법은 단지 관찰하고 절대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예가 있습니다. 마치 한 남자가 야외에서 소변을 볼 때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물줄기가 왼쪽으로 튀고 오른쪽으로 튀고 심지어 그는 몇 소절 노래를 흥얼거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서서 보고 있다면 즉시 그는 진지한 척할 것이고 심지어 너무 부끄러워서 소변을 볼 수 없을 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관찰하면 그것은 자유롭게 팽창할 수 없고 당당하게 존재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것은 점차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연이 있는 분이여, 만약 제가 하는 말이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세요. 이것은 행운도 마법도 아닙니다. 이것은 내면의 상태를 바꾸고 생각, 감정, 믿음을 바꾸고 동시에 끈기 있게 그 상태를 유지하여 외부 세계가 점차 당신 내부의 것을 반영하게 하는 힘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노력, 인내, 그리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낡은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당신 뇌의 신경 경로는 깊이 새겨져 있고 낡은 습관은 너무나 확고하게 뿌리내렸습니다. 낡은 패턴을 깨고 새로운 패턴을 구축하려면 확실히 강한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당신이 지금 이 순간부터 즉시 연습을 시작하기를 바라는 이유입니다. 가능하다면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을 상상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되기를 기대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에 대해 자세히 상상하십시오. 당신은 어떻게 생겼나요?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나요? 당신은 어떻게 말하나요? 당신에게서 어떤 에너지가 발산되는 것을 느낄 수 있나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당신에게 어떻게 영향을 받나요? 이제 당신이 미래에 되고 싶은 사람의 이미지를 굳게 유지하면서 그 사람이 되었을 때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십시오. 자신감, 기쁨, 목적의식, 그리고 만족감을 느끼십시오. 이 감정들이 당신 몸의 모든 세포에 퍼져나가게 하십시오. 현재의 진정한 상태에는 다음 단계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자신이 과거를 회상하고 있다는 것, 감정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인식만 하면 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날에도 당신은 여전히 그렇게 연습합니다. 셋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그렇게 하면 당신의 인식은 점점 더 미묘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충분히 강해지면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은 회상과 감정적 동요의 전 과정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일한 순간이나 갑작스러운 결과가 아니라 명확한 사건의 연속입니다. 감정이 싹트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것이 폭발하여 당신을 통제하고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다가 점차 진정되어 완전히 사라지고 당신이 평온해져서 필요하다면 사과할 수 있을 때까지. 당신은 마치 영화를 보듯 자신이 파악할 수 있는 시나리오처럼 전 과정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더 강해졌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연습하지 않으면 마음은 돌처럼 굳어져서 미세한 변화를 인식할 만큼 부드럽지 못하게 됩니다. 감정이 닥쳤을 때 당신은 제때 의식하지 못하고 그저 그것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명상 과정에 참여한다면 아마 선생님이 당신에게 물을 것입니다. 당신은 고통을 느끼나요? 고통이란 무엇인가요? 허리가 아픈가요? 다리가 아픈가요? 아니면 마음이 정말 평화롭고 텅 비어 있다고 느끼나요?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정말로 묻고 싶은 것은 당신의 마음이 더 유연해지고 더 미묘해지고 더 강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연습을 시작할 때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미래에 내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기를 바라는가? 그녀는 어떤 믿음을 가질 것인가? 그녀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눈을 뜨고 깊은 숨을 들이쉬고 바로 이 순간 자신과 약속하십시오. 지금부터 당신은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것이고 새로운 생각을 시작할 것이며 새로운 감정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명상이나 상상 속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든 순간에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양치할 때, 출근할 때,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낡은 패턴과 낡은 이야기에 빠져드는 대신 저는 당신이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처럼 생각하고, 그처럼 느끼고, 그의 이야기를 하십시오. 맞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낯설게 느껴질 것입니다. 때로는 당신은 잊어버리고 다시 낡은 습관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부드럽게 자신을 상기시키고 새로운 상태로 돌아오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렇게 할 때마다, 당신이 과거의 사람 대신 미래의 사람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새로운 신경 경로를 강화하고 새로운 행동 양식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새로운 버전이 되는 것이 점점 더 쉬워진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매일, 날마다, 주마다 이것을 연습할 때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외부 현실은 당신의 내면 상태를 반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사람에 맞는 기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다른 방식으로 볼 것이고 당신이 발산하는 새로운 에너지에 반응할 것입니다. 예전에 당신을 낡은 패턴으로 빠뜨렸던 상황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상한 우연의 일치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의미 있는 연결들이 당신을 당신의 목표로 이끌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적시에 적소에 나타나고 완벽한 우연으로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법이나 신비한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당신의 초점을 바꾸고 당신 자신의 에너지를 바꾸고 매 순간 당신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을 바꾸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신의 인식이 변하면 당신의 현실도 함께 변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변화는 의지로 자신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투쟁이나 과도한 노력, 혹은 당신이 해내지 못했을 때의 자책이 아닙니다. 그런 방식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더 많은 압박과 내면의 갈등을 만들어내고 당신을 당신이 벗어나려고 하는 것에 더 깊이 빠지게 할 뿐입니다. 반대로 이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되고 싶은 사람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자신을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당신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탐험하는 여정이며 당신 자신이 성장하고 당신 자신의 더 진실한 버전이 되도록 허용하는 과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억지로 유지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너무 노력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인식입니다. 이것은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내가 1분 동안 인식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분명 당신은 어떤 개념에 집착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선종은 가르칩니다. 맞이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잡으려고 하지도 말고 좇으려고 하지도 말고 저항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것에 영향을 주려고 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 깨닫지 못한 깊은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과거가 아니고 당신의 생각이 아니고 당신의 감정이 아니고 당신의 몸도 아닙니다. 당신은 인식이며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있는 의식입니다. 의식으로서 당신은 당신의 집중력, 의도, 그리고 당신 자신의 상태를 통해 당신의 현실을 형성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과거를 극복하고 한계를 극복하고 낡은 패턴을 극복할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미래, 새로운 자신, 새로운 삶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계속 갇혀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과거를 끊임없이 기억하거나 미래를 걱정함으로써 그것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현재에 완전히 살고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을 적극적으로 선택함으로써만 그것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순간부터 당신의 낡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과거가 더 이상 당신을 정의하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이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자신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이 원하는 삶의 이야기를 시작하십시오. 미래의 당신 자신에 대한 가장 높은 이미지가 지금 바로 당신의 정의가 되게 하십시오.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당신의 인식을 넓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완벽한 미래의 어느 날이 아니라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에 그 사람처럼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이 당신이 가진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이 당신의 힘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이 순간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럼 바로 지금 당신은 누가 되고 싶습니까? 당신은 어떤 삶을 그릴 것입니까? 당신은 어떤 현실을 창조할 것입니까? 선택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그 선택은 항상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이 쥐고 있는 힘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진정하고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도구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들을 사용하십시오.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그 도구들을 사용하십시오. 당신의 새로운 이야기가 현실이 될 때까지 그것들을 계속해서 사용하십시오. 당신이 진정으로 당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항상 자신이 될 수 있다고 알고 있던 사람이 될 때까지 그것들을 끊임없이 사용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항상 당신 안에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 잠재력은 오래전부터 거기에 있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지 그것과 조화를 이루고 그것을 표현하고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인생이 더 이상 무작위적인 사건의 연속이 아니라 경이로운 모험,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 당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볼 기회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부과한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이며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당신은 도전이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 성장할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장애물은 앞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됩니다. 실패는 더 이상 끝이 아니라 더 강하게 돌아오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당신은 이전에 자신이 깨닫지 못했던 창의력, 영감, 그리고 에너지의 원천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가장 진실한 자신과 조화를 이룰 때, 당신이 자신의 사명에 맞게 살 때, 당신이 진정으로 자신이 될 때, 삶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에너지는 솟아나며 당신의 사고 또한 명료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전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해낼 것입니다. 당신은 이전에 멀게만 느껴졌던 목표들을 달성할 것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가장 멋진 점은 당신이 변하면 당신은 또한 주변 사람들이 변하도록 영감을 줄 것이라는 점입니다.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모범, 당신의 존재는 당신 주변 세계의 변화를 위한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세상을 지속 가능하게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들을 강제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말했듯이 세상에서 보고 싶은 변화가 되어라. 그래서 저는 당신을 이 변화의 여정에 초대합니다. 당신의 힘을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의 타고난 권리, 즉 당신의 현실과 삶을 주도할 권리를 행사하십시오. 당신 자신의 이야기의 영웅이 되십시오. 이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자신을 의심하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낡은 습관에 빠지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것은 과정의 일부입니다. 왜 시작했는지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누구가 되어가고 있는지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이 여정의 시작으로 이끈 당신 자신의 미래 이미지를 기억하십시오. 의심이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믿는 것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을 창조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항상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것을 열고 그것을 믿고 그것이 당신을 통해 표현되도록 허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깊은 숨을 들이쉬십시오.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더 이상 과거에 살지 않기로 결정하십시오. 당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자신을 더 이상 제한하지 마십시오. 낡은 이야기를 더 이상 반복하지 마십시오. 대신 현재에 온전히 살기로 결정하십시오. 당신의 가능성을 넓히십시오.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 인생의 영웅이 되기로 결정하십시오. 자신의 시나리오를 직접 쓰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항상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항상 이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만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직접 창조하는 미래로 나아가는 길. 당신이 직접 설계하는 삶, 그러니 용감하게 나아가십시오. 행동하십시오. 당신이 항상 자신이 될 수 있다고 알고 있던 사람이 되십시오. 세상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래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에 응답하십시오.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되십시오. 그리고 항상 기억하십시오. 삶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신은 창조자입니다. 감독입니다. 당신 자신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위대한 이야기를 쓰십시오. 나눌 가치가 있는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순간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시간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삶입니다. 지금부터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을 주도하십시오. 그것으로 온전히 사십시오. 이것은 당신에게 속한 순간입니다. 빛나십시오. 위대함으로 들어가십시오. 당신이 되도록 태어난 사람이 되십시오. 긴긴 인생 동안 흔적도 남기지 않고 시간이 계속 흘러가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은 자신을 의심하고 자신을 묶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조심스럽게 살았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모든 잠재력을 해방할 때입니다. 얼마나 많이 자신에게 말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언젠가 나는 창업할 거야. 언젠가 나는 책을 쓸 거야. 언젠가 나는 세계 여행을 할 거야. 언젠가 나는 건강을 단련할 거야. 언젠가 나는 진정한 사랑을 찾을 거야. 하지만 사실은 언젠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오늘로 만들지 않는 한 달력에 없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당신은 자신을 미루기 위해 어떤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완벽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뜻대로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당신에게 허락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제가 당신에게 진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완벽한 시기는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별들은 결코 스스로 한 줄로 정렬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허락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당신 자신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동 모드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어나서 일상적인 습관을 반복하고 삶이 그들에게 던지는 무엇이든 반응하고 다시 잠자리에 듭니다. 다음 날 그들은 똑같이 반복합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단지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소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이끄는 것이 아니라 단지 따라가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삶을 방관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창조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과거가 미래를 결정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직접 빚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환점입니다. 모든 것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주도하고 명확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살기로 결정했을 때 우주는 당신에게 응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가능성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당신이 이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자원들이 갑자기 손에 닿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 결정을 실행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동이 동반되지 않은 결정은 단지 소망일 뿐이며 소망은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행동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당신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지금 바로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어떤 작은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까? 어쩌면 그것은 당신이 오랫동안 미뤄왔던 전화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당신이 항상 배우고 싶었던 강좌에 등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당신이 피하려고 노력했던 어려운 대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지금 바로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행동할 때 당신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솟아나는 에너지의 흐름을 느끼십시오.
내면에서 나오는 힘을 느끼십시오. 당신이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의 조화를 느끼십시오. 바로 그 감각이 당신의 나침반이 될 것이고 당신의 내면의 안내 시스템이 되어 당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알려줄 것입니다. 그 감각을 쫓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인도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가장 진실한 자신에 맞게 살수록, 당신이 당신 자신의 최상의 버전에 따라 행동할수록, 당신이 내면의 위대함을 더 많이 표현할수록 당신은 그런 순간들을 더 많이 느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감각이 더 익숙해질수록, 그 행동이 습관이 될수록, 당신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수록 당신은 앞으로의 길이 점점 더 쉬워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삶에서 추진력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낡은 패턴을 깨고 제한적인 믿음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진정으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행동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을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일을 바꾸는 것 이상으로 이것은 당신 자신에 대한 변화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단지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본질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은 뇌의 신경 연결을 다시 쓰고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뇌와 몸에 대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 경험과 당신이 단지 상상한 경험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즙이 많은 레몬을 깨무는 장면을 상상하면 당신의 입에서는 침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상상하면 당신의 심박수가 올라가고 손바닥에 땀이 나고 당신의 몸은 마치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당신 자신에 대한 새로운 설계를 그리기 시작할 때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 그리고 그것을 진실한 감정으로 상상할 때 당신의 몸도 함께 변할 것입니다. 뇌의 신경 연결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유전자가 활성화되고 세포에서 새로운 단백질이 생성됩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유나 상징이 아니라 세포, 원자, 심지어 양자 수준에서 일어나는 실제 생물학적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어날 때 당신은 주변에서 놀라운 변화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다른 방식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다른 방식으로 대할 것입니다. 예전에 당신을 스트레스 받게 했던 상황들은 이제 당신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전에 멀게만 느껴졌던 기회들이 갑자기 손에 닿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마법도 아니고 끌어당김의 법칙의 신비한 비밀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세상 앞에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당신이 내면의 상태를 바꾸고 생각, 감정, 믿음을 바꿀 때 당신은 또한 외부 세계로 발산하는 에너지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변하면 당신이 끌어들이는 것과 당신이 세상을 보는 방식도 함께 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당신이 당신의 에너지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하루 동안 당신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당신은 두려움에서 행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에서, 부족함에서, 아니면 풍요로움에서, 반응적인 상태에서, 아니면 창조적인 상태에서 행동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원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자신을 탓하거나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냥 멈추고 깊게 숨을 쉬고 다시 선택하십시오. 주의를 돌리는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상태를 바꾸는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바로 그 순간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으로 변신하는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연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낡은 길로 돌아가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잊어버리고 다시 반응적인 상태로 빠지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것은 과정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매번 그렇게 될 때마다 당신이 더 빨리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매번 그렇게 될 때마다 당신이 낡은 상태에 갇혀 있는 시간은 짧아지고 당신이 강하고 활기찬 상태에 있는 시간은 길어질 것입니다. 당신이 매일, 매주 꾸준히 이것을 연습할 때 당신은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전에 쉽게 당신을 통제 불능으로 만들었던 것들은 그 힘을 잃을 것입니다. 예전에 당신을 압도했던 도전들은 성장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예전에 불가능해 보였던 목표들은 점차 필연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이 여정을 시작한 첫날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진화하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당신 자신의 가장 진실한 버전과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멋진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성장은 무한합니다. 당신의 잠재력은 끝이 없습니다. 당신이 기꺼이 하기만 한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확장하고 계속해서 더 나은 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경이로운 여정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 완전히 몰입하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을 배우고 성장하고 도약할 기회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당신을 이 여정에 초대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설렘으로 새로운 날을 맞이하십시오. 모든 상황, 모든 만남, 모든 도전을 당신 자신의 최상의 버전을 연습할 기회로 마주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 때 저는 당신이 더 큰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능한 것에 대한 당신의 시야를 넓히십시오. 왜냐하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작은 꿈을 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과거의 경험에 의해 제한되고 그들이 현실적이고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그들 중 다수가 아닙니다. 당신은 마음, 에너지, 그리고 당신 자신의 존재의 힘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더 큰 꿈을 꾸십시오. 과감한 꿈을 꾸십시오. 당신을 약간 두렵게 만들 정도로 멋진 삶을 꿈꾸십시오. 그런 다음 그 꿈이 이미 현실이 된 것처럼 살기 시작하십시오. 그 비전에 맞는 결정과 행동을 하십시오. 비밀이 있습니다. 당신은 꿈이 현실이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의미 있다고 느끼기 위해서 말입니다. 당신은 지금 바로 그 사람이 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그 상태에서 살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당신이 현재의 자신을 당신 자신의 미래 버전과 일치시킬 때, 당신이 지금의 당신과 되고 싶은 당신 사이의 간격을 좁힐 때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동시성이 일어날 때이고 삶이 기적적이 될 때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삶이 시작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행복을 미루지 마십시오. 당신의 꿈을 미루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은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으며 이 순간은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은 이 순간으로 무엇을 할 것입니까?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당신은 무엇을 창조할 것입니까? 선택은 항상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당신이 진정하고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온 마음을 다해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진실한 사랑으로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이 세상에 이유가 있어서 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나눌 재능이 있고 완수할 사명이 있고 이 세상에 독특한 기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당신을, 당신의 재능, 열정, 그리고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웅크리지 마십시오. 억제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마땅히 달성해야 할 잠재력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의 힘으로 들어가 당신 자신의 위대함을 받아들이고 당신의 사명에 맞게 사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순간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시간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삶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것을 비범한 것으로 만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망설이고 있습니까? 쇼펜하워는 평범하거나 고독하거나 라고 말했습니다. 니체는 열정적인 삶을 살았고 그의 말은 더욱 광적이었으며 초인의 이상을 외쳤지만 심연으로 곧장 돌진했습니다. 그는 나는 태양이다 라고 선언했고 심지어 태양은 내 하복부 아래에 빛나는 보석일 뿐이다 라고 말하며 더욱 오만했습니다. 니체는 초인 사상을 찾은 후 누구도 존경하지 않았지만
학생 시절에는 이미 세상을 떠난 쇼펜하우어가 그의 정신적 스승이자 마음속의 신이었습니다. 그때 니체는 쇼펜하우어를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도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노점상에서 쇼펜하우어의 가장 중요한 책인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처음 보았을 때 니체는 이 책을 집으로 가져가라는 부름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집에 가져와서는 너무나 매료되어 먹고 자는 것도 잊고 탐독하며 책의 모든 페이지를 마음속에 삼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니체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책을 읽었는데 모두 쇼펜하우어 때문이었습니다. 읽을수록 그는 마치 그 책이 자신을 위해 쓰여진 것처럼 느꼈습니다. 쇼펜하우어를 통해 니체는 자신에 대한 무서운 진실을 보았습니다. 즉, 이 삶은 비관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으며 욕망을 태우는 불길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욕망에 지배당하여 끝없는 전쟁에 뛰어듭니다. 나중에 군에 입대했을 때 니체는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연이은 폭격 속에서 그는 신이여 보호하소서라고 외치지 않고 쇼펜하우어여 보호하소서라고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 해 전 니체는 쇼펜하우어로부터 영혼의 떨림을 찾았습니다. 여러 해 후 우리는 쇼펜하우어를 읽으며 여전히 다른 감정과 사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불타는 욕망의 덩어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고통스럽고 충족되면 지루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끝없는 추구의 소용돌이에 영원히 갇혀 결코 진정으로 삶을 즐길 줄 모릅니다. 인생은 변수의 연속이지만 우리가 태어난 곳은 상수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출신을 선택할 수 없지만 누구나 자신의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988년 쇼펜하우어는 부유한 상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성공한 사업가로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출신은 쇼펜하우어에게 견고한 물질적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생계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고 물질적 부족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가족은 그에게 모든 풍요로움, 풍족한 삶, 그리고 성장하기에 훌륭한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여러 해 후 쇼펜하우어도 만약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풍부한 재산을 가지고 있어 독립적으로 자립할 수 있다면 그것은 매우 귀중한 조건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덕분에 그 사람은 삶의 부족함과 고됨에서 벗어나 다수의 고통에서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말로 태어날 때부터 물질적 부족을 겪지 않아서 행운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고통은 물질로 달래질 수 없었지만 모든 사람이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뛰어난 영혼만이 그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분명히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철학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물질적 고통은 없었지만 강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인간이 태어난 것 자체가 실수라고 생각했고 인간은 원래 이 세상에 나타나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가 말했듯이 내 삶은 그저 무의미한 차이일 뿐 내 무지 속의 안락한 잠을 방해하는 것일 뿐이다. 그는 또한 인간의 존재는 실수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말하자면 매일이 나빴고 오늘은 어제보다 더 나빴으며 마침내 최악의 일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삶이 실수일지라도 인간은 계속 살아야 하고 실수하며 살아야 합니다. 쇼펜하우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의 아버지는 일에 매우 바빠 돈 버는데 모든 시간을 바치고 자녀를 돌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아이를 맡기고 자신은 재산을 축적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어머니는 그때 아직 너무 젊었습니다. 어린아이를 돌보는 일은 당연히 피상적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즐기고 싶었고 자녀 양육에만 평생을 바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 해 후 회상하며 쇼펜하우어는 다른 젊은 어머니들처럼 나는 그저 새로운 장난감에 불과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다소 불공평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아들보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쇼펜하워는 마치 그림자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필요로 하지 않았고 어머니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겨우 6살 때 그는 인생에 절망했습니다. 상인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는 그가 가업을 잇고 상업을 배우고 일을 배우고 상인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쇼펜하워를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빚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 또한 인생의 비극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오지만 너무 작기 때문에 자신의 운명을 주도할 수 없고 선택권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대신해 결정합니다. 그래서 성장의 가장 큰 이점은 우리가 자신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고 자신의 삶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쇼펜하워는 부모의 모든 안파를 받아들였습니다. 9살 때 그는 학교에 보내져 더 넓은 세계와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훌륭한 상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는 그에게 사회적 교류 방법, 춤, 부잣집 아가씨들과 친해지는 법을 배우게 했습니다. 상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계산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쇼펜하우어의 주요 과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그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춤추고 싶지도 않았고 규방 아가씨들의 환심을 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사업하는 법을 배우는 대신 그는 문학과 철학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사업을 배우는 것은 그에게 고통만 주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강요당하는 사람은 고문을 당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좋아하지 않았지만 부모는 그를 좋아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15살 때 쇼펜하워를 상업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 그의 아버지는 2가지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그는 사회과학을 배우고 철학자가 될 수 있지만 가족에게서 한 푼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둘째, 그의 아버지는 돈으로 그의 영혼을 매수할 것입니다. 만약 그가 사업의 길을 따르기로 동의하면 그는 유럽 전역을 여행할 큰 돈을 받을 것이지만 돌아온 후에는 반드시 견습생이 되어 상업계에 발을 들여야 합니다. 10대 소녀는 당연히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오랫동안 유럽을 여행하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쇼펜하워는 2번째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은 그에게 큰 수치심을 안겨주었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그가 자신의 열정을 배신하고 영혼을 상업에 팔았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돈으로 그는 2년 동안 유럽 전역을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쇼펜하워는 많은 일기를 썼고 만 권의 책을 읽었으며 만리 길을 걸었습니다. 세상은 그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 여정에서의 경험은 그의 정신을 깊이 양육했고 훗날 철학적 사유에 풍부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1804년 쇼펜하워는 유럽 여행을 마치고 약속대로 견습생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겨우 17살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후 그의 아버지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불과 1년 후 그는 세상을 떠나 막대한 재산을 남겼습니다. 이 재산은 쇼펜하워가 평생 의식주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그에게 기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진정으로 자신의 주인이 되어 자신이 원하는 인생길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쇼펜하워를 어머니에 대해 실망하게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중병에 걸린 날들에도 그의 어머니는 계속해서 방탕한 생활을 하며 상류층의 파티를 즐겼습니다. 그때부터 쇼펜하워는 여성과 결혼을 혐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나는 여자가 무엇인지 안다. 그들은 결혼을 먹고 입을 것을 제공하는 보급소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어머니의 행동은 쇼펜하우어에게 그녀가 아버지를 단지 그녀에게 풍족한 물질적 삶을 제공하는 도구로만 여겼다고 느끼게 했습니다. 17, 18세에 그는 사람 마음의 복잡성을 깨닫기 시작했고 그것의 천박함도 보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비관적이고 절망적이 되어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재앙과 다름없다고 느꼈습니다. 누구나 좋은 것을 갈망하지만 이 세상은 인간 앞에 너무 많은 좋지 않은 것들을 펼쳐놓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은 인간이 그 좋지 않은 것들 사이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내어 계속 살아갈 힘을 얻도록 강요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어머니는 상류 사회의 유명 인사였고 괴테를 포함한 많은 뛰어난 문인들과 교류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쇼펜하우어는 계속해서 견습 생활을 했지만 그 삶은 그에게 고통만 안겨주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아버지의 유언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도록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원래 이기적이고 매우 즉흥적이고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그녀는 아들과 함께 살고 싶지 않았고 그것이 자신의 사생활에 영향을 미칠까 두려워했습니다. 어머니의 격려 덕분에 쇼펜하우어는 견습 생활을 그만두고 문학을 다시 공부하고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동년배들 사이에서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되어 살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매우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귀족 자제들과 어울리고 물 쓰듯 돈을 썼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단호하게 경고했습니다. 만약 네가 사업을 하지 않고 철학자가 되기로 선택했다면 나중에 분명히 많은 돈을 벌지 못할 것이다. 너는 손에 든 얼마 안 되는 유산으로만 살 수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낭비하면 나중에는 자신조차 부양하지 못할까 두렵다. 학교에서 쇼펜하우어는 다소 오만했습니다. 그는 선생님을 풍자하는 시를 썼고 그들의 눈엣가시가 되었습니다. 어떤 선생님도 그를 좋아하지 않았고 모두 그를 제거하고 싶어 했습니다. 미움을 받는 사람이 되자 쇼펜하우어도 서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떠났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찾아가고 싶었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쁜 사람도 아니고 생각이나 교양이 부족한 사람도 아니다. 나는 너와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너는 매우 불쾌하고 성가셔서 다른 사람들이 참을 수 없게 만든다. 한마디로 단호하게 너는 매우 성가시다. 그녀는 아들과 함께 살고 싶지 않아서 그를 위해 따로 집을 빌렸습니다. 이것은 쇼펜하우어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때 그의 내면은 이미 충분히 강했습니다. 그는 생각하는 것을 좋아했고 점차 철학자의 자질을 드러냈습니다. 아들이 사색에 잠겨 있는 것을 보고 그의 어머니는 불평만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인생의 고통에 대한 사색이 쇼펜하우어가 자신의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1809년 21세에 쇼펜하우어는 마침내 아버지가 남긴 돈을 완전히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재산은 그에게 매년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같은 해 그는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지만 그녀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산산조각 난 쇼펜하우어는 이곳을 떠나 괴팅겐 대학교에 입학하여 철학자가 되겠다는 뜻을 품었습니다. 그는 인생은 원래 슬프다. 나는 평생 그것에 대해 생각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과 여행할 때 어떤 사람은 그에게 여성과의 즐거움을 찾으라고 권했지만 쇼펜하우어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인생은 짧고 무상하며 그런 일에 힘을 낭비할 가치가 없다. 많은 경우 인간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 상처는 빛이 들어오는 곳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정말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면 온 세상이 우리에게 길을 비켜줍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에 대해 성찰하기로 결심했지만 지혜 없이 어떻게 성찰할 수 있을까요? 그는 단지 다른 사람의 관점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고 빌려온 생각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독립적인 사고 능력을 얻기 위해 쇼펜하우어는 베를린 대학교에 가서 깊이 공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많은 유명한 철학자들이 있었고 학교의 총장이 바로 철학자 피히테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를린에 와서 피히테의 강의를 듣고 쇼펜하우어는 매우 실망했습니다. 그는 풍자 모드를 켜고
피히테를 단지 무의미한 말을 하는 허풍쟁이, 우울증에 걸린 미치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조롱했지만 자신에 대해서도 성찰했습니다. 그의 생각은 점점 더 명확해졌고 사상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인간은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야 하고 모든 과정과 사건, 기쁨과 고통이 그들 내면의 고귀한 자아에 닿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모든 것은 단지 게임일 뿐이다 라고 썼습니다. 외적인 것들은 단지 환상이고 내적인 사상만이 진실입니다. 베를린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전투에 참여했지만 쇼펜하워는 단지 약간의 돈을 기부하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도망치면서 그는 머릿속에 자신의 박사 학위 논문을 구상했습니다. 완성했을 때 쇼펜하워는 공식적으로 철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원래 이 논문에 대해 매우 자랑스러워했지만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찬물을 끼얹으며 그것은 아무도 관심 없는 가치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논문에서 쇼펜하워는 인간이 항상 자신이 가지지 못한 먼 것들을 추구한다고 썼습니다. 바로 손에 닿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대신 그들은 항상 외부에서 만족을 찾고 모든 미스터리가 해결될 수 있는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대신 말입니다. 저는 인생의 몇 가지 진실을 보았습니다. 외부로부터의 행복은 얻기 쉽지만 잃기도 쉽습니다. 이 인생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행복, 심지어 그들이 존재하는 방식의 핵심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 자신의 내적 자질에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무시당했지만 쇼펜하워는 여전히 돈을 들여 500권의 책을 출판했지만 거의 아무도 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되는 것은 항상 수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도전에 직면해야만 인간은 자신보다 더 나은 버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쇼펜하워의 어머니는 데무노 괴테의 친구였지만 괴테는 항상 쇼펜하워에게 냉담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쇼펜하워가 자신의 박사 학위 논문을 괴테에게 보여주기 전까지 괴테는 이 젊은이에 대한 시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쇼펜하워의 관점은 괴테의 일부 사상과 많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괴테는 쇼펜하워를 자신의 학설을 따르는 사람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괴테는 이미 천하의 명성이 자자한 데무노였고 쇼펜하워는 단지 철학의 길에 갓들어선 무명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워는 괴테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괴테는 글쓰기에 관심이 없고 색채 학설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실험을 하고 색채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워는 누구든 기꺼이 따르는 유형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 외에는 그는 누구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갈등을 겪고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혹은 고독하게 자신이 되거나 혹은 평범하게 다른 사람을 따르거나. 쇼펜하워는 고독을 선택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혼자 살았고 친구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어머니도 이 이상한 아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두 모자 사이의 관계는 점점 더 긴장되었습니다. 1814년 쇼펜하워는 더 고독한 삶을 살기 위해 어머니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살기에 정말 아름다운 곳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는 만약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 풍부한 예술적 분위기가 있고 동시에 내게 풍부한 연구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곳에서 살고 싶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이 내게 필요한 고요함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는 드레스덴이 자신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는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드레스덴에서 쇼펜하워는 은둔 생활을 했고 고독했습니다. 그는 혼자 극장에 가고 혼자 술집에 가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과 논쟁하고 결코 양보하지 않았고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그는 아무도 나의 우정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드레스덴에서 쇼펜하워의 가장 중요한 일은 창작이었습니다. 그의 책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1818년에 완성되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전례 없는 철학 체계를 제시한 걸작이라고 자랑스럽게 선언했습니다. 그는 출판사에 편지를 썼습니다. 나의 작품은 완전히 새로운 철학 체계이며 결코 헛된 말이 아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 결국 원고는 한 출판사에 팔렸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매우 흥분하여 자신이 즉시 유명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너무 조급해서 계속해서 출판사에 책을 출판하라고 재촉하는 편지를 썼고 심지어 불경한 말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출판사를 화나게 했고 선생님의 편지에 나타난 무례함과 교양 부족은 선생님이 철학자가 아니라 단지 거친 마부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작품을 완성한 후 쇼펜하우어는 다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는 매우 기뻐했고 매력적인 여성들을 많이 알게 되었고 과감하게 사랑을 추구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수치심과 분노에 쇼펜하우어는 남자의 지혜가 욕망에 가려졌을 때만 그들은 그 작고 어깨가 좁고 엉덩이가 넓고 다리가 짧은 종족을 가족이라고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지 자신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와 이 세상은 여전히 조화를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환심을 사고 싶지 않았고 세상도 그에게 어떤 호의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30세도 차에 되지 않아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그는 매우 만족했고 매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가 출판된 후 책은 처참하게 팔리지 않았고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며 단 230권만 팔렸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마음은 차가워졌고 단지 삶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어떤 삶의 역사도 고통의 역사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비관주의자였지만 낙관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내가 황제와 개구리가 동족이라는 환상을 깨뜨릴 수 있기를 바란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정말 멋질 것이다. 맞습니다. 인간은 항상 자신을 위로하고 스스로 힘을 찾아야 합니다. 자신의 철학을 전파하기 위해 쇼펜하우어는 철학 교수가 될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생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사상을 널리 알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국 그는 정말로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때 철학계를 지배하는 사람은 헤겔이었습니다. 그는 철학 세계의 왕이었고 수많은 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불행한 것은 쇼펜하우어와 헤겔이 같은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젊고 혈기왕성한 쇼펜하우어는 헤겔의 권위에 도전하기 위해 왔다고 선언했습니다. 그의 눈에 헤겔의 철학은 모두 허황된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단지 어리석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공허한 말장난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헤겔의 표현 방식을 미치광이의 멍한 상태를 연상시키는 가장 불쾌하고 무의미한 말이라고 보았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이를 지원하기 위해 대학은 전체 철학과 세계 및 인간의 사상 정수에 대한 이론이라는 주제로 그의 강의를 공개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논쟁에 능하고 연설 능력이 뛰어나며 그의 강의는 열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안타깝게도 전체 강의는 단 5명의 학생만 끌어모았고 대부분의 다른 학생들은 헤겔의 수업으로 몰려갔습니다. 이것은 쇼펜하우어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는 헤겔이 무겁고 알아듣기 힘든 억양으로 강의하는 것을 듣고 그의 심장은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전은 실패했습니다. 헤겔 앞에서 쇼펜하우어는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오랜 시간 노력했지만 결과는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실망했습니다. 그는 이 길이 계속 갈 수 없다면 더 이상 가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학교를 떠나 다른 길을 찾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는 여전히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철학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먼저 번역가가 되어 유명해진 후에 자신의 철학을 홍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번역본은 출판할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고통 속에서 그는 탄식했습니다. 이 세상의 고통은 내 마음을 산산조각 낸다. 하지만
쇼펜하워는 항상 자신의 철학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언젠가 세상이 그의 사상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사람들이 그의 위대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 시대가 그의 철학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 시대의 손실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인간이 그것들의 위대함을 깨닫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천재는 항상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가 열어놓은 길을 멀리 걸어간 후에야 인간은 그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력은 험난했고 쇼펜하워의 사랑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20대에 그는 이미 남편이 있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고 결과는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1821년 여전히 바람기가 돌아와 그는 젊은 여가수에게 반했습니다. 두 사람은 10년 동안 함께했지만 결국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쇼펜하워는 결혼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혼은 상대방을 싫어하게 만드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또한 결혼과 사회관계의 복잡함을 싫어했습니다. 혹은 고독하거나 혹은 평범하거나. 쇼펜하워는 평범한 것을 따르기보다 고독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1831년 40세가 넘었을 때 그는 더 이상 외롭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그는 친절하게 굴고 소녀에게 미소를 지으며 포도까지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녀는 쇼펜하워를 싫어했고 포도를 버릴지언정 먹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쇼펜하워는 무참히 거절당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는 삶이 무의미하고 가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삶의 본질은 가치가 없다. 그것은 단지 필요와 환상에 의존하여 작동할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철학자는 점점 더 고독하게 살았고 성격도 까다로워졌으며 하루 종일 불평했습니다. 그는 누구와도 교류하고 싶지 않았고 아무도 그와 접촉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쇼펜하워는 애완동물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동물을 보기만 하면 나는 즉시 즐거워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람보다 동물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개를 가족처럼 여기고 그들을 개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쇼펜하워의 삶은 매우 규칙적이었습니다. 아침에는 3시간 동안 글을 쓰고 1시간 동안 플루트를 불고 그 후에 혼자 밥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밥을 먹을 때 그는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모든 말을 거절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 그는 도서관에 가서 신문을 읽었습니다. 오후에는 개를 산책시켰습니다. 저녁에는 극장에 가서 연극을 보았습니다. 연극을 보는 동안 그를 방해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를 매우 화나게 했습니다. 그는 점점 더 고독해졌습니다. 때로는 2달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아무도 그가 무엇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한 사람이 자신을 세상과 이 정도로 단절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점점 쇼펜하워는 낮에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혜가 발달할수록 사고가 더 활발하게 활동할수록 더 많은 수면이 필요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물론 이 말은 단지 자신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혼 속에서 자신의 고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쇼펜하워는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자신의 삶을 즐기고 여가 시간을 즐기는 반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공허함을 두려워하고 공허함이 가져오는 지루함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평범한 즐거움을 찾고 짧은 쾌락을 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과 억지로 조화를 이룰 필요가 없습니다. 쇼펜하워는 항상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작품이 세상에 이해되고 그에게 명성과 지위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희망입니다. 그는 항상 기다렸습니다. 1844년 작품의 2번째 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처참한 실패를 겪었고 판매량은 300권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쇼펜하워는 거의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작품의 가치를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나는 이 완성된 작품을 동시대인이나 동포들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게 바친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이 인류에게 무가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비록 인정이 늦게 오더라도 그것은 모든 좋은 것들의 필연적인 운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늙었지만 여전히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삶에 대한 성찰을 쓰기 시작했고 그것을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의 보충으로 여겼습니다. 쓴 후 그는 그것들을 모아 별도의 책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삶의 지혜입니다. 그는 출판사에 원고를 주면서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책은 수많은 독자들을 끌어모았고 심지어 그의 다른 어떤 작품보다 더 사랑받았습니다. 책에서 쇼펜하워는 마치 천천히 대화하는 노인처럼 자신의 삶에 대한 이해를 공유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찾을 수 없고 내면에서만 추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결혼에서부터 재물에 대한 시각까지 자신의 많은 관점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짓은 돈을 위해 건강을 희생하는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더 행복하게 사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해 그는 여전히 비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은 불타는 욕망의 덩어리다.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인간은 고통스럽고 욕망이 충족되면 인간은 지루함을 느낀다. 평생 인간은 고통과 지루함 사이를 오간다고 말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에 대해 그는 고통을 삶의 직접적인 목표로 삼는 것 외에는 삶에는 다른 목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바꾸라고 조언했습니다. 자신의 본성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개성을 적절하게 발전시키려고 노력해야 하고 다른 것들은 모두 피해야 합니다. 항상 외부에서 만족을 찾는 사람들에게 쇼펜하워는 우리의 행복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개성이다. 왜냐하면 개성은 삶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은 인간이 자신에게로 돌아가도록 돕기 때문이다. 내적 가치를 더 많이 소유한 사람일수록 외부 세계에 대한 필요는 줄어들고 다른 사람들도 그들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뜻밖의 결과 쇼펜하워는 마침내 유명해졌습니다. 그는 평생 추구했지만 결코 얻지 못했던 것이 이제 그에게 왔기 때문에 매우 기뻤습니다. 그의 명성이 퍼지자 낡은 작품들도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세 번째로 출판되어 이전 두 번보다 더 잘 팔렸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너무 흥분해서 전 유럽이 이 책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작품은 실제로 독자층을 끌어모았고 마치 작은 불꽃이 점차 퍼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쇼펜하우어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신의 몸이 썩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철학이 세상에 이해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는 머지않아 내 몸이 먼지로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아직 견딜 수 있다. 하지만 저 철학 교수들이 내 사상을 바로 세우지 못하게 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나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1860년 9월 쇼펜하우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는 사는 것이 실수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마침내 그 실수를 끝냈습니다. 여러 해 후 니체라는 젊은이가 우연히 낡은 서점에서 쇼펜하우어의 작품을 발견하고 그를 자신의 정신적 스승으로 여겼습니다. 니체는 쇼펜하우어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는 스승보다 더 괴짜이고 비극적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열정으로 초인의 이상을 외치고 자신의 비극적인 운명으로 곧장 돌진했습니다. 10년 동안의 광기 속에서 니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날까지 철학을 배우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쇼펜하우어를 모를 수 없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러도 그 위대한 영혼들은 여전히 고독 속에서 조용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흔적을 따라
약간의 빛을 찾고 그 빛은 우리 삶의 어두운 구석을 비출 것입니다. 삶은 원래 의미가 없지만 바로 고정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삶에 부여하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 던져진 순간부터 인간은 가장 고독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배우고 성장하고 그러다가 점차 이 세상의 평범함과 혼잡함에 물들어갑니다. 하지만 결국 삶은 여전히 고독한 여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길은 스스로 걸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조할 초안도 없고 수정할 다음 생도 없습니다. 어떻게 살든 단 한 번의 인생뿐입니다. 그리고 이 삶에서 우리가 영혼 깊은 곳의 부름에 따라 살 수 있다면, 만개한 꽃처럼 자신의 진정한 본질을 드러낼 수 있다면 열매를 맺을지 말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줄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공유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피드백 신호를 보내주세요. 당신이 항상 높은 에너지 상태를 유지하고 긍정적인 자원을 끌어들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오래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오른쪽의 구독 버튼을 눌러 우리와 더 깊이 연결하십시오. 동시에 기쁘게 공유하고 선한 지식을 전파하여 무량한 공덕을 쌓으십시오.